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온동네 협동조합의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좀 난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회적 경제 자신만의 어떤 아까 뭐 이제 에픽로그라는 데도 있고 돌봄도 있고 이런 데 보면 법인만의 그 뭐랄까 고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능이나 이런 걸로 뭉치게 되는데 저희는 베이스 자체가 좀 주민자치를 좀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경제를 하기 위해서 뭉쳤다기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 활동을 잘해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껍데기가 이제 협동조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기본 그 사고가 없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특히 사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저희가 친근한 부분들은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 많이 발견돼요. 도시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다? 마을 기업 한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원 자체가 저희 어촌이나 농촌에 가면은 모여 있고 하는 일이 비슷하고요. 연령대도 비슷하고요. 집안의 가문의 내력이나 이력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자 고기 생선 할복하자. 그러면 공동 군수가 업한장 어촌계 계심 계장님 불러갖고 우리 할복장이 필요해. 그래서 공동 할복장 만들어주면 군에서 만들어주면 거기서 생선들 할복하고 다듬는 거는 평생 해녀 물질하셨던 아줌마들이 오셔갖고 하루 일당 5만 원 받고 할복만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어촌계나 아니면 농협에다 갖다 납품하면 돼요. 그리고 마진 얼마 붙여서 딱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대부분들이 농촌 어촌에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도시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연령대 다 틀리죠. 가구 소득 다 틀리죠. 성별 다 틀리죠. 아이를 몇 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없거나 아니면 내 직장 다 틀리죠. 커리어 다 틀리죠.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경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 공동체의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돌봄 네트워크 바로 전에 우리 박상호 이사장님 말씀하신 돌봄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도시에서 공동체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사회적 경제 단위의 사업들이 되듯이 저희는 그러한 수요들은 좀 발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풀고자 하는 주민 자치의 베이스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해서 오셨다가 업무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뭐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잠을 다음날 오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온동네 협동조합을 20년도서부터 시작하면서 사실은 양평이동에서 여기 하우징 랩에 오는 게 이제는 되게 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서 집으로 와갖고 씻고 준비해갖고 집 앞에서 나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에서 있다가 보면은 일을 처리하다가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점심서부터 술도 먹어야 되고 이러면 하루 업무가 끝나요. 그때부터 술 먹고 피곤하면 거의 뭐 농촌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아이가 아프대요. 그럼 한 3일 동안 담당하시는 어머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무실을.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 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이 지역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자치와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한번 도시 공동체에서의 비즈니스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워커스 콜렉티브 우리나라에도 있죠. 저희 어디죠? 그거 국수나무 하는데 아셔요? 국수나무 프랜차이즈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가 이런 워커스 컬렉티브 같은 그런 일에 선도적으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케이스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를 베이스로 우리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일자리 동네에서 뭐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 짬나는 시간 아니면 주변에 갑작스럽게 내 어머님이 아프셔갖고 돌봄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그 수급자가 되는 형태 뭐 이러한 것들이 묶여서 도시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처럼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개념에서 경제적인 어떤 금전이 오고 가야 되고 그런 것들 오고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내가 법인격을 갖지 않으면 비즈니스 성립이 안 되거든요. 프리랜서랑 계속 일 받는 것도 힘든 거고 상대방은 어떠한 법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러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자. 근데 왜 수익 낼 생각이 없이 주민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왜 협동조합이냐? 처음에 저희 이제 주민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일 하는데 왜 피곤하게 그런 돈 많이 들고 조직 갖추기 힘든 거를 왜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기로 해서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회의를 하는데 5명이나 조합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명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어머니는 다둥이 엄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짬내서 주민자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일날은 저녁 7시 이후에만 옵니다. 아니 주말에만 일을 해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서.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하는데 5명이 다 모여서 한가하게 토론하고 의사결정 다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밴드에서 창업 육성 사업을 할 때 저희 그 멘토링을 김혁 이사님하고 밴드 하단장님 두 분이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김혁 이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 5명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다. 너무 둔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저희 조합원들의 성격을 보더니 셋은 개인으로 하고 둘은 갖고 있던 법인이나 대표 자격을 넣어서 법인하고 해서 우선은 3명 정도가 시작을 하고 2개는 법인은 서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작을 협동조합 5명도 너무 많아서 3명에서 처음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빨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만 갖추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야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이에 대한 문제, 어떤 시간적인 제약, 공간의 제약 이런 것들, 그 경제적인 제약을 다 넘어갈 수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철저하게 저희는 주민자치를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현재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첫 번째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지금 하시는 조합원들은 16년도 마을계획단 이전에는 대다수의 직장인들하고 똑같이 지역에서 얼굴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네, 마을계획단 통해서 서로 마을 계획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을 했고 현재 협동조합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태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행사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웹작업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70명, 100명을 모으는데 1주일, 2주일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한 300명 정도는 한 2, 3일이면 다 모아요. 통반장 협의회 연합회 회장님한테 전화하고 새마을 분여회 전화하고요. 방재단에 전화하고 주민자치 동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유초 학부모 회장님한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은
한 300명은 한 3, 4일이면 그냥 다 모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맨 위에 그림처럼 다 때려놓고 자 공론장 합시다 그러면 공론장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신뢰를 베이스로 사람들이 뭉쳤고 여러분들은 재능과 달란트를 위해서 뭉쳤다 그러면 저희는 신뢰를 베이스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마을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마을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풀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을 전체가 학교다라는 시부야 대학의 어떤 마을 그 대학 캠퍼스, 그 마을 캠퍼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희는 좀 같이 공모 사업을 해보자. 도시를 마을 계획처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모 사업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영리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문화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큰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일을 지역에다 하려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이제 필요로 했던 것들은 이러한 그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사회적 경제 형태의 모습을 갖출 필요가 느껴졌던 거죠. 양평이동의 지도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 위치인데요. 선유도 공원 있는 곳입니다. 그 저희가 아무리 지역을 뜯어봐도 저희가 가진 거는 당장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당장의 것은 저희가 지역 공간이라는 부분 말고는 없다라는 걸 그 전에 저희가 마을 계획과 시부야 대학처럼 마을에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은 공간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이 역사적인 것들은 뭐 저보다는 우리 임채희 이사님이 더 선수신데 저기 보시면은 양화리, 당산리가 현재 당산역이죠. 영등포리가 색강하고 지금 포동, 그 다음에 방화곤리가 신길하고 색강 그쪽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저쪽 양화리 있는 데가 현재 요 지금 양평 이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여기 보이는 저희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여기 해태제가 자리였고요. 이러한 역사성과 가지고 있던 어떤 지역적인 자원을 가지고 저희는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지역 관련된 약간의 비영리성에 가까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이 어떻게 나갈지 이 지역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스터디가 돼 있지 않으면 힘들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마을 계획단을 통해서 뭉쳤던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이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만나든 그 공무원을 만나든 아니면은 지역의 그 정치인을 만나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는 그쪽에 더 많이 있고 저희한테는 그냥 마음만 있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찾아봤더니 이런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더니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길목에 우리 서 있자. 그리고 그 한 발짝 앞에 있는 그 길목에서 무엇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자. 그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들은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동안의 발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갖고 뭐 다양한 일들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형 주민자치의 마을계획단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설립을 쭉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스스로 지역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온동네 협동조합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자라는 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모아지는 게 마을의 일거리를 좀 많이 찾아서 주민자치와 연계를 한 마을 일거리들을 찾아서 많이 알선을 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 동네의 그 골목상권이 힘드니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갖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이 상생을 하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간이 앞으로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도시 공간을 그냥 건물주 위주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도시공간 관리 사업으로 연계를 해보자.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 활력을 내는 로컬 문화라는 거는 뭐 뒤에 보시겠지만 저희가 로컬 브랜드 상권 뭐 이런 서울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로컬 문화에 로컬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청년 소상공인들하고 연대를 해서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것들을 가치로 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하자라는 미션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단편적인 예로 이렇게 주민과 상인이 뭉쳐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일자리 경제과와 같이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역사들을 베이스로 해서 수변이라는 자연환경, 그 다음에 어떠한 로컬 문화에 대한 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서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 이게 잘 돼서 저희가 이번에 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상권 공간을 가지고 진행을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보였던 공간 보시면 아까 선유도 공원이고 이러한 저희가 지역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지도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 공간에 저희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쪽에 대한 사업들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아트테리어 사업도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1번, 2번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서 보셨던 지금 저 오른쪽에 보면 골목지대에 보면은 찍혀 있는 데들이 소상공인 상점이나 아니면은 공공시설들이거든요. 저 그림이 두 번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공간에 같은 공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을 하고 이번에는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연계를 하고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협치 사업으로 진행하는 동네 책방 신간을 어디든지 가까운 가게에 가서 신간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 공공 도서관의 한계점을 지적을 한 거죠. 이걸 아주 보셨을 때 이러한 요 공간도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공간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다양한 소상공인이라는 가게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화를 해내고 이러한 사업들이 끊이지 않게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 공간을 육성해 나는 것이 도시공간 관리와 저희 그 온동네 협동조합이 지역 상권 살리는 데 미션으로 가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럼 이후에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수익 사업은 아니에요. 수익이 진짜 요만큼 붙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가진 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온동네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 몇 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정하지 말고 자 양평이동 전체를 놓고 공론장을 만들어 놓자. 공론장에 다 모이게 하자.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아트테리어 사업 이후 로컬 브랜드 상권 사업 이후 동네 책방 사업이라든지 기타 마을 사업들 이후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그 안에서의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내자. 그 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상인회, 상권관리기구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동네가 했던 전문성과 관리 능력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결합시키는 게 저희의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지금 저희 계획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